오늘 여의도 포커스는 장해찬 최고위원 대신에 우리 원영섭 변호사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금 여의도 오프컷 출연을 위해서 저희 방송국에 오다가 동교동쯤에서 그 뒷차에 세게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던 차가 추돌을 했는데 좀 세게 추돌을 해서 트렁크 쪽이 거의 다 반파될 정도로 좀 충격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다행히 장해찬 최고위원이 많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찰이 와서 사태 수습을 하고 나서 병원에 가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했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정도의 이런 인사사고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방송을 바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정도의 충격은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회복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왜 안 나왔는지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장해찬 최고위원 대신에 우리 원영섭 변호사가 오랜만에 여의도 오프컷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목격자 K 권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저것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겠지만 그야말로 노만석이도 예상을 못할 정도로 이 정도로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고 하니까 엄청난 후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변호사? 아니 그 노만석이라는 사람은 좀 황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파장이 커질 줄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검찰이 이럴 거면 차라리 검찰청 폐지하는 게 낫겠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소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히나 그 7,800억에 달하는 추징금이 있습니다. 그 네. 추징금에 대해서 480억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됐는데 구형의 10분의 1도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것을 항소를 포기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국가의 그런 공공기관으로서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고, 네. 그런 본분을 망각한 행태가 결국 이제 이재명이나 이런 정성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의견 교류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게 노만석 대행의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자기는 부인하고 있고 정성호 장관은 기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데, 정성호가 기본적인 의견 제시한 게 그게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한 걸로 봐야지 그게 혼자서 그걸 생각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격 없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민의 그런 뜻을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유 대표님. 노만석이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라는 말만큼은 이제까지 지금 이 일이 생기고 난 이래 가장 진실된 말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몰라서 이렇게 한 거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좌익 정권 힘센데 다 넘어갔는데 검사장도 벌써 19명 중에 15명을 승진시켰네. 그럼 여기 완전 장악했네. 그럼 이제는 좌클릭이 안전한 배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렇게 할 거면 아주 그냥 확 그냥 제대로 빨아주자 이런 생각으로 간 것 같은데, 좌클릭을 해야 되는데 깜빡 클릭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좌클릭만 했으면 되는데 아예 그냥 서울구치소로 그냥 내비게이션 켜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모르고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첫 번째 쓴 글이 자기한테 아주 큰 치명적인 데미지가 될 수 있거든요. 입장문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숙고해가지고 자기가 고려해서 내가 내 책임하에 내린 결정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그 입장이 일관되면 괜찮을 겁니다. 그 입장이 일관되고,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아주 편히 좋게 꼬리 자르기 해서 자기가 다 덮어쓰고 그러면은 아주 조폭의 의리처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줄 진짜 몰랐고, 자기는 정말 자기만 깜빵 가게 될 것 같고 하니까 하나씩 어떤 그날의 진실들이 이런 경로로 저런 경로로 검사장 모였을 때 혹은 대검 연구관 모였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흘린 게 언론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 자기 혼자 가긴 싫고 슬슬 윗선을 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 폭풍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탄핵까지 저희가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 과거에 한번 보시면 자유한국당 시절에 드루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드루킹 사건 때 그 당시에 전국이 지금보다 뭐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의 뭐 의석도 뺏기고 뭐 별의별 상황이었는데 그때 드루킹 사건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로 단식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특검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특검을 받아내고 거기에서 그 드루킹 바둑이 다 튀어나오면서 김경수를 잡았죠. 네, 김경수를 잡았고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의 그런 치부 그리고 정통성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일격을 날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정말 우리 자유우파가 뭉쳐가지고 해서 이게 뭐 의석수가 부족하고 뭐 정권이 뺏겼고 그게 아니라 그때도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해냈다고요. 그래서 특검이나 탄핵이나 이런 빌드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원내에서 싸우는 싸움도 있을 것이고 안 그래도 이제 법사위를 여냐 마냐 이거 가지고 어제 일단 모여가지고 안건 정리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민주당이 그냥 완전 억지 쓰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저 항소 포기는 잘한 거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항명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정말 뭐 완전 외계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민주당이 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바로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없어도 그런 건 있습니다. 뭐야 저 김만배라는 사람은 그냥 기자 출신이 어떻게 7천억을 형성하지? 배가 아파 죽겠네 라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 관점으로 벌써 사람들이 어떤 이재명 재판 재개에 대해서도 벌써 과반수 넘는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고 그 과반수 넘는 찬성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민주당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뭐 자기네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검찰도 이제 우리가 기소청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제 쟤네들이 이제 뭐 쟤네들한테 수사 받을 일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그래서 민주당 정권은 호구로 보내 같은 선을 넘는 발언 아닙니까? 그게 다 결국에는 국민의 분노로 돌아오고 국민의 분노가 그들에게 화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빠르면은 총선 이후가 될 수도 있고 3년 안 남은 총선 이후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투쟁으로 어떻게든 특검을 끌어내서 혹은 그 다음 탄핵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고 결국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큰 화로 돌아갈 텐데 이재명도 김민석도 크게 실수한 게 있어요. 공무원 사회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를 5호 감시제처럼 서로가 서로를 밀고 하게 만들고 또 의심스러우면은 그냥 핸드폰 그냥 까보겠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일단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공무원 가족까지 하면 수백만 명인데 그런 어떤 그 조직 전체를 건드리는 그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다 화로 돌아간다 확신을 합니다. 우리 권유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일당들이 할 수 있는 게 내란몰이밖에 또 없는 것 같아요. 돌고 돌아서 다시 내란몰이에요. 그래서 75만 명의 공무원들을 내란 부역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서 조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김민석이가 제안하니까 이재명이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갈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아침에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창에도 황교안 대표를 보호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또 당장 우리 고성구 TV 시청자들 중에도 남산에 있는 황교안 대표 집 근처 자택 근처에 있는 회원들은 빨리 달려가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좀 올리시는데 지금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를 보면 지난번에 압수영장을 막았다 그걸 가지고서 체포영장을 지금 발부받아서 집행하겠다는 것 같은데 원영수 변호사.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이게 그 정도로 긴급한 그런 사안인가.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적어도 이렇게 소환 조사를 몇 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범죄 소명이 1차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네. 무슨 범죄거리가 되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을 들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뭐 굉장히 부실하게 지금 해놓은 상태로 막무가내로 들이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 가지고 참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체포영장 집행이나 이런 거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 대응하느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같은 경우에는 적부심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틀 만에 또 나왔죠. 나오셨고, 그런 것처럼 절차 내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그런 풀려 나오시는 그런 상황이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여기에 우리 우파 시민들이 같이 이제 걱정을 하고 같이 목소리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 어떤 정치적 프레임으로서 지금 그 반대 진영을 말살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정권이 스스로 시인한 것처럼, 어제 시인한 것처럼 내란 특검이 시원찮으니까 내란 특검도 어떻게든 지금 자기네들 공을 하나라도 더 세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분쇄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 어떤 정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옆에 동료 한 명 이렇게 그렇게 잡혀가는 거를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에 그게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예. 동시에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세계로교회의 손연보 목사님 구속되기 직전에 저희 고성구 TV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손연보 목사님이 나 감옥에 집어넣을 거다 저자들이. 그런데 나는 그게 좋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전 세계 자유 시민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종교가 탄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사실 이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과 황교안 대표가 조금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좀 결이 다른 행보를 좀 걸어왔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파 진영이 겉으로 봐서는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갈래로 좀 이제 좀 결이 다르게 좀 이 각계약전하듯이 해온 것도 사실인데, 좌파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무작스럽게 이거 탄압을 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점에서는 저는 우리 자유파 진영의 그 전열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단일 대우로 형성되어 가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황교안 대표가 좀 이제 어려운 처지지만, 뭐 제가 황교안 대표를 어제 오늘 그냥 지나가듯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짝지였는데 그 황교안 대표의 그 품성과 그 사람됨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오히려 전체 국면 속에서 이 자신이 이 종북주사파와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데 어떤 그 주춧돌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면 뭐 그야말로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사태를 대처할 거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저희도 함께 걱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영섭 변호사는 이제 법률가로서 어쨌든 법적 대응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권효 대표는 우리 자유파가 이거 황교안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어느덧 당신 문제가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 함께 행동해 나갑시다. 자, 오늘 11시부터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장애투쟁이 다시 재개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의청을 대검찰청 앞에서 열고 법무부 앞에서 열고 그 두 장소에 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가서 대통령 호칭을 아예 빼버리고 이재명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그 대처 방식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번에는 권효 대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뭐 그제부터 계속 이렇게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 아주 잘 정교하게 조직적으로 어떤 그 투쟁의 강도 높이는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빌드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들이 할 수 있는 원내에서 하는 투쟁과 그리고 그 기관을 방문해서 하는 항의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한 명 한 명 설득되어가는 과정을 겪은 후에 규탄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말에 장외 집회 뭐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평소에 좀 이건 좀 부족한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만 사람이 있으면 만 사람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치를 우리의 어떤 그 취향 따라 뭐 취미 따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잖아요. 그 이상을 만들어 가는데 정치는 결국 도구예요. 도구가 뭐 칼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어떤 도구가 뭐 하나가 기능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써야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은 거기에 에너지를 줘야 된다. 어떤 도구가 연료가 필요하다면 연료를 주입해 줘야 된다. 강한 지지와 그리고 강한 응집으로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고 실효적인 규탄의 목소리에 무게를 우리가 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규탄 대회도 그렇고 만일 장외 집회를 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바다같이 모인다면 이재명 정권 오래 못 갈 겁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의 빌드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한교안 대표 뭐 체포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예,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에서 뭐 그 당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가지고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면 27일에 체포 결의안과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문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 내란 특검이나 아니면 세 가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여기서 이제 막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몰아치기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거를 적절하게 이 강도 높게 반격하지 않으면 네. 저쪽이 지금 쓰려고 하는 그런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거를 투쟁으로 싸움으로 그리고 장외 투쟁으로 이거를 승화시켜야 되고 그것이 단순히 이게 이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비판을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멀리서 저 멀리서 이 세계의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뭐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몰아치는 이 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도에 대한 반격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한 어떻게 보면 그 투쟁의 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지켜보시는 자유우파 국민 전체가 일치 단결해서 맞서야지.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거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아요. 적폐청산 한다고 막 몰아붙이니까 그냥 다 꺾여가지고 이 침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상황을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음 단단히 먹고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우리 원영수 변호사가 네. SKT 롯데카드 해킹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국에 오셔서도 알려드려 주셨는데 예. 그 후에 그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느셨나요? 사실은 그 호응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예. 3,000분 정도 지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많이 모이셨네요. 예. 그때 제가 방송한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 3,000분 정도 청구를 하셨고 그리고 네. 며칠 전에 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가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인당 3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아하. 물론 이제 이 조정안은 쌍방이 동의를 해야 확정이 되고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뭐 확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건 아직 미정이긴 한데 네. 그래도 분쟁조정위에서 한 3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한다는 거는 법정에서도
뭐 최소 그 정도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정액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손해배상액의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개인정보보호위에서 SK텔레콤이 전 2,300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25종이 털렸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300억 원의 가진금도 별도로 부과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분쟁조정위가 이런 금액을 인정한 거는 결국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손해배상으로 쪼로 인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국민 절반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348억 원 네. 이 과징금은 역대 최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SK텔레콤을 그 7월쯤에 해가지고 쓰고 계셨던 분들은 모두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제 원영섭 TV 오면 구글 폼 작성이 있는데 거기에 네, 지금 신청을 해주시면 참여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 원영섭 TV에 오시면 그 구글 폼 작성이 있습니다. 그 구글 폼에 구글 폼이 뭐예요? 구글 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그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는 이제는 좀 일상적으로 된 건데 네. 어떤 서명을 받을 때 네. 뭐 어떤 뭐 100만 서명 제가 뭐 구글에 로그인을 해서 그런 예, 구글 폼 이름하고,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봤는데 이름하고 예.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저희도 만들어 가지고 이러면 저희한테 신청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네요. 질문이 한 6개 맞습니다. 정도 되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롯데카드 유출되신 분, SKT 유출되신 분 다 이렇게 그래서 맞춰서 신청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작성하시고 맨 밑에 제출이라고 누르시면은 이제 그 집단 소송에 참여하게 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SK 텔레콤을 쓰시는 분들은 전원 그 신청이 가능하고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문자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면 다 롯데카드 측에 확인하셔가지고 몇 개 유출됐는지 확인해서 유출됐다 그러면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재명 세력과의 전면 투쟁에 나서면서도 또 이런 일대로 워낙 우리 정보 그 통신 혁명 시대에는 이게 내 모든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이런 집단 소송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좋겠고요. 알뜰폰 해당되나요 하셨는데. 예, 알뜰폰도 당연히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저희 고정호 TV 댓글창에 SKT 롯데카드 개인정보 해킹 피해자 집단 소송에서 인터넷 주소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권영 대표님. 예, 이제 결전의 순간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이 이재명 정권이 허니문 기간을 좀 거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이 일단 투쟁의 깃발을 들었고 우리가 여기에 하나로 뭉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시점에 걱정하는 건 애국 시민들이 그동안 한 넉 달을 달리느라고 넉 달이 아니죠. 거의 1년을 1년입니다. 달리느라고 예. 많이 지쳤어요. 지친 게 사실은 느껴집니다. 길게 보면 8년이고요. 짧게 봐도 1년이고 그렇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 투쟁 다 같이 함께한 투쟁이라서 그게 참 참 지치기도 해요. 그런데 지칠 때 그냥 계속 우리가 퍼져 있으면 사실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 걱정돼 가지고 계속 누워 있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잠깐 쉬고 빨리 체력 회복해서 또 멘탈 또 회복해 가지고 다시 예. 싸움을 하러 나와야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호소를 드립니다. 예. 롯데카드 개인정보 해당되나요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셨죠? 예,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문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무리 한 말씀.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 멀리서 저는 쓰나미가 들이닥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한번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힘이 하나하나 모일 때 비로소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이런 자유 대한민국의 장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저도 나왔는데
앞으로 또 자주 인사드리면서 또 말씀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여의도 오퍼컷 오늘은 장해찬 최고위원이 방송국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가 있습니다. 크게 부상을 입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쾌유를 바란다, 기원한다는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가 장해찬 최고위원한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해찬 최고위원 대신에 오늘은 원영섭 변호사 그리고 목격자 K 권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